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 오후 6시 30분. 김미라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성준이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박하영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중요한 자리였죠. 괜찮아, 미란아. 넌 할 수 있어. 거울 속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미라는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레스토랑 복도를 걸으며 미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성준이와 하영이는 이미 예약된 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성준이 반갑게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키 180cm의 훤칠한 체격에 단정한 인상을 가진 성준이는 미란의 자랑이었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성실한 아들이었죠.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님. 하영이도 밝은 미소로 미란을 맞이했습니다. 165cm의 단아한 체형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를 한 하영이는 언제 봐도 예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착한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하영이도 오늘 정말 예쁘다. 미란이 하영이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룸 안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비사돈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미란의 얼굴에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철민이었습니다. 20년 전 미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철민 역시 미란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와장창 깨졌습니다. 이럴 수가. 철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룸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성준이와 하영이 그리고 하영이의 어머니 김소희는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준이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박철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 있는 거야? 왜 하필 내 아들의 예비장인이 된 거야? 미란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끔찍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박철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미란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혹시 두 분 아시는 사이신가요?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미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눈앞에서 2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오래된 필름이 되감기되듯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004년 10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당시 29세였던 미란은 신혼의 달콤함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였죠. 남편 최연우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미란은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큰 계약 성사시켰어.
그날 저녁 현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있었죠. 정말이야? 축하해. 미란이 달려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키워나가서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부터 현우의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고 연달아 여러 업체에서 손을 뗐습니다. 현우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상해, 미란아. 분명 잘 되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다른 거래처를 찾으면 되잖아요. 미란은 남편을 격려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똑똑. 여보세요? 최현우 사장님 계신가요? 문 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중하지만 어딘지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자 고급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명함에는 대한종합상사 전무이사 박철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사장님과 거래했던 업체들이 모두 저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박철민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철민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장님의 회사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가 3억 정도 되시죠? 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저희가 사장님의 거래처들을 의도적으로 끊어놓았거든요. 박철민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현우와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중국 루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넘겨받으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사장님이 버티시더라고요. 박철민이 찬찬히 설명하는 동안 현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겁니다. 좋은 제안을 가지고 말이죠. 박철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회사를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부채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고 사장님께는 적당한 보상금도 드리죠. 어떠세요?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회사는 절대 넘겨줄 수 없습니다. 사장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사장님 회사는 내일이라도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건한 방법을 썼지만 박철민이 잠시 말을 멈추고 미란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특히 사모님께 무슨 일이 생길지. 그 순간 미란의 혈관에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박철민의 시선에서 위험한 무언가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당장 나가세요. 현우가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협박이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박철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꼬리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경찰이요? 좋습니다. 신고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박철민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장님이 작년에 중국 업체와 거래하면서 세관 신고를 누락한 기록들입니다. 금액이 꽤 되네요. 박철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더욱 무서웠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조작이든 아니든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국세청은 어떨까요? 미라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철민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회사를 순순히 넘기고 가족과 평범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박철민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24시간 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까지 답변 주세요. 그들이 떠난 후 현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라나,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면 좋을까? 현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를 이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는 현우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다음 날 오후 현우가 회사에 간 사이 미라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철민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철민입니다. 저 어제 최현우 아내 김미란이라고 하는데요. 아, 사모님. 남편분이 결정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요. 전화기 너머로 박철민의 흥미로운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나죠. 1시간 후 미라는 떨리는 다리로 호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박철민은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박철민은 예의 바른 태도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요? 제발 남편 회사를 그냥 놔두세요. 미란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회사가 전부예요. 회사를 잃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박철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철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모님이요? 박철민이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 미라는 몸서리를 쳤지만 참았습니다. 저희 회사에 피아노 강사가 필요해요. 임원들 자녀들 레슨을 해줄 사람 말이죠. 피아노 강사요? 네. 월급도 지금보다 3배는 더 드릴 수 있고요. 대신 박철민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 저와 개인적인 만남도 가져야 할 겁니다. 업무상 필요한 식사나 뭐 그런 것들 말이죠. 미라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아니면 남편분 회사는 내일 문을 닫게 되겠죠. 박철민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우리 회사로 오시면 남편분 회사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떠세요? 미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남편분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박철민이 일어나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박철민이 떠난 후 미라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저녁 현우가 돌아왔을 때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 응, 그냥 그래. 좀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 현우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침실에서 잠든 현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깊게 팬 주름, 스트레스로 빠진 머리카락, 심지어 잠들어서도 편하지 못한 표정.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현우는 상처받을 거야. 미라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우가 회사에 간 후 미라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민의 명함을 손에 들고 수없이 들여다봤습니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현우의 회사는 정말로 망할 것이고 현우는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받아들이면 박철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현우의 회사는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미라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은행에 있는데 대출 심사가 떨어졌어. 어떡하지? 현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요. 미라는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우만은 지켜야 해. 내가 어떻게 되든 현우만은. 오후 3시 미라는 다시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에 강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참을 수 없는 일을 시키시면 바로 그만둘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신사거든요. 하지만 박철민의 말투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현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 정말? 어디야? 강남에 있는 음악학원이야.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좋고. 현우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당분간 내가 돈을 못 벌어올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미라는 현우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난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생 후회하게 될 첫 출근을 했습니다. 대한종합상사는 강남 한복판의 40층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미란이 30층 접수처에 도착했을 때 박철민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미랑 강사님. 박철민의 태도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안내해 드릴게요. 미란에게 주어진 곳은 박철민의 사무실과 연결된 작은 방이었습니다. 피아노 한 대와 간단한 책상, 그리고 불편할 정도로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업무는 간단합니다. 임원들 자녀 레슨이 주 3회, 그리고 박철민이 미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주 2회 정도 있을 겁니다. 미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현우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란은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너져 갔습니다. 박철민과의 만남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불편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식사하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박철민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미라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현우의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했거든요. 현우는 미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번 돈 덕분에
회사 자금난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미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괜찮아요. 우리 부부잖아요. 미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현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언젠가 끝이 오는 법입니다. 그날은 미란이 박철민의 회사에 다닌 지 2달째 되던 금요일이었습니다.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란에게 깜짝 선물을 하려는 마음이었죠. 미란이 좋아할 케이크라도 사가지고 가자. 현우는 강남역 근처 유명한 케이크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길 건너편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저건 미란이 아닌가? 현우가 자세히 보니 분명히 아내 미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고 그 남성은 미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현우는 다급히 레스토랑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철민이 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미란은 고개를 떨군 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현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근처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계속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박철민은 미란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고 미란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휘어잡았습니다. 박철민이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고 사라진 후 미라는 혼자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오는 동안 미란의 표정은 말할 수 없이 어두웠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현우는 아내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밥 먹었어? 미란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에게는 그 밝음이 더욱 가짜로 느껴졌습니다. 응, 회사에서 먹었어. 현우는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오늘 음악학원 수업은 어땠어? 그 질문에 미란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좋았어. 아이들이 참 예뻐. 그래. 그런데 음악학원이 강남 어디에 있다고 했지? 현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였더라? 역삼동? 미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방금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논현동이라고 했었거든요. 현우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란아. 현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대체 무슨 일이야?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오늘 강남에서 봤어. 남자랑 같이 있는 거. 그 순간 미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 했지만 현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따뜻했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야? 왜 그런 식으로 너를 만지고 있었어? 여보, 들어봐. 이건, 들어? 뭘 들으라는 거야?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음악학원에서 일한다면서 역삼동이라고 했다가 논현동이라고 했다가 그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미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벌어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간 거야? 아니에요. 미란이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당신 회사를 일부러 망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뭐? 당신 회사 거래처들이 갑자기 손을 뗀 것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한 것도 모두 그 사람이 뒤에서 조종한 거였어요. 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그 사람 회사로 오면 당신 회사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미친. 이게 무슨. 현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키라고는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결정했어? 말했으면 어떡할 건데요? 당신이 그 사람한테 덤벼들다가 더 큰일 날까봐 무서웠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더 좋다는 거야?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현우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미란이 급히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그냥 식사만 했어요. 식사만? 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왜 그 남자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 왜 넌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박철민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고 있었거든요. 현우는 아내의 침묵을 보며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된 거구나. 현우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능한 남편이었나?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빼앗길 정도로. 여보, 그게 아니에요. 미란이 현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현우가 손을 저어 막았습니다. 만지지 마. 현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나를 만지지 마. 그 말에 미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가줘. 현우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제발 나가줘. 미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현우의 차가운 반응이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루마는 완전한 혼돈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하영이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성준 오빠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박철민이 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몰라. 이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때 성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성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일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건 20년 전 일이잖아요. 20년 전이면 어때? 내 형은 죽었어. 박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유일한 혈육이던 형을 그 여자 때문에 잃었다고. 미란이 그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간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김소희가 조용히 일어나 남편 앞에 섰습니다. 여보. 소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형님을 잃은 슬픔도 20년간 품어온 원망도. 소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영이에요. 소희야, 넌 몰라. 알아요. 다 알아요. 소희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하영이 얼굴 좀 보세요. 박철민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영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아파해도 괜찮으세요? 소희의 말에 박철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피해자였어요. 피해자? 박철민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현우 오빠 회사를 망하게 만든 후에 저에게 협박을 했어요. 제가 당신 회사로 오지 않으면 현우 오빠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현우 오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쳤어요. 당신의 요구가 점점 더 심해졌거든요. 그 순간 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박철민은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미란을 협박했던 일, 그녀를 괴롭혔던 일들. 그리고 미란이 갑자기 사라진 후 현우가 어떻게 변했는지. 형이 그때 나한테 물어봤어. 미란이가 어디 갔냐고. 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모른다고 했어. 정말 몰랐거든. 내가 그냥 다른 남자랑 도망간 줄 알았으니까. 미란이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형은 완전히 달라졌어. 술만 마시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박철민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결국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지. 그게 형의 마지막이었어. 루만의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내가 형을 죽인 거였구나. 박철민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때 하영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하영이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빠도 미란 어머님도 모두 피해자였어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예요. 성준이가 박철민에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삼촌을 하늘에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박철민이 성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정말 기뻐할까? 그럼요.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박철민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이라면 분명 그랬을 거야. 박철민이 하영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영아, 아빠가 미안해. 너의 행복을 가로막으려 해서. 아빠. 하영이가 아버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6개월 후 화창한 봄날. 성준과 하영의 결혼식장에는 두 가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박철민은 미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오늘도 저야말로 미안해요. 현우에게도 당신에게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